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제네시스 G90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도 굉장히 정갈되어 있어 가지고 소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백그라운드 사운드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진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 느낄 정도의 수준입니다. 연비 측정을 위해 연비를 리셋하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시트벨트가 제 몸을 이렇게 쫙 당겨주는 게 확실히 고급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90을 딱 타고 첫 느낌은 이전에 탔던 제네시스 G330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완전 다른 차 같은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해보면 G330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무게감이 너무 가볍진 않습니다. G90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425마력, 토크 53토크,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에 4ED, 5휠 드라이브 H-트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5.0 엔진이다 보니까 발진에 대해서는 아주 여유롭고 충분한 가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저속에서 코너링을 해보면 스티어링 휠을 좋다 할 때마다 차가 한 4분의 1박자 느리게 따라오는데, 차가 길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따라온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코너링을 위해서 조타를 했을 때도 이 무게감 자체가 제네시스 G330처럼 많이 이질적이진 않습니다. 약간 이질적이긴 한데 그 경계선에서 모호하게 조금만 더 이 무게감이 변동성이 있다면 이질감을 느꼈을 텐데, 딱 그 경계선에 딱 머무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엔진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RPM이 낮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RPM을 좀 높여봐도 엔진 소음이 거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제네시스 G90이라는 오케스트라의 한 음악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옵니다. 확실히 엔진이 5.0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럼 이제 방지턱을 넘어보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그 G330 탈 때도 G330을 탔을 때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G90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G90이다 보니까 NVH랑 그리고 이 승차감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는 느낌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도 딱 충격이 닿는 순간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뒤 타이어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전혀 이제 불평할 수준도 아니고 아주 매우 좋습니다. G90의 엑셀 페달 담력은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브레이크 페달이 G330은 초반 구간에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G90은 이 브레이크 페달도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급차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보면 약간 경박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면이 부드럽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중고속으로 달려보면
바람 소리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 조용하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 너무 조용해서 잘 들리기도 하는 거고, 좀 안타까운 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 중에 약간 씩 하는 이런 고주파성 소음이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변속을 해보면 정말 변속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G90이라는 것 자체가 플래그십 모델이고 가장 이 비싼 그런 차기 때문에 그런지 모든 면에서 거슬리거나 뭐 튀거나 이런 게 없이, 모난 부분이 없이 굉장히 다 잘 이렇게 버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런 컴포트성, 편안하고 이런 조용한 그런 주행에 최적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G330처럼 클러스터가 빨갛게 좀 변하면서 스포츠라는 문구가 있고,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도 조금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 G330에서 얘기했듯이 이 제네시스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츠 모드일 때가 스티어링 휠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 제동을 해보면 확실히 제동감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 제동력 자체가 조금 무게 때문에 그런지 떨어집니다. 다만 이 제동이 안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동은 드는데 이 무게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강한 편이고, 자세 제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군더더기 없이 아주 똑바르게 잘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RPM을 좀 높였을 때 엔진 소리가 중저음으로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막 거슬리지도 않고 되게 좋은 감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해보면 특성은 G330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업시프트가 좀 느리고 다운시프트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업시프트 할 때는 이 단수를 적정 수준으로 찾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G330은 3.3이라는 배기량에 대비해서 토크나 마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가속력 자체가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추월할 때도 약간의 답답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5.0이다 보니까 출력 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다른 5.0 엔진이 들어가 있는 스포츠카나 이런 그런 차 대비해서는 빠르진 않지만, 이 차를 가지고 엄청 뭐 쏘아붙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주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차고 넘치는 그런 출력과 토크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단차진대를 지나갈 때는 약간의 충격이 조금은 있지만, 다른 차들의 컴포트 모드에서 지나가는 충격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도 보면 다른 부분이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고주파성 소음이 진짜 지금의 반으로 줄었더라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정숙하고,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플래그십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네시스 G90은 전장이 5,000이 넘는 아주 긴 차고,
무게도 2톤이 넘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성은 뭐 나무라고 할 곳이 없고 아주 잘 갑니다. 불안한 면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으로 코너링을 해보면 고속으로 코너링 했을 때는 차가 무겁고 길기 때문에 선회할 때 불리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이 작용되는데 그 한계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속으로 코너링을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잘 돌긴 돕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저의 몸을 좀 더 잘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조여오는데 다시 컴포트로 넣으면 이게 다시 풀립니다. 이 차가 나온 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드 스탑앤고 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그 기능을 불편해하고 꺼놓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하반기쯤 이제 나올 신형 풀체인지 G90에는 아마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좋은 도로를 달릴 때 G90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G330하고는 다르게 G330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단절된 느낌이 강했는데 G90은 노면이 단절된 느낌이 아니라 노면을 타고 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노면을 놓치고 가는 건 아니고 노면을 움켜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도로를 달릴 때도 대부분의 차들이 잔진동이 아주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이 G90 같은 경우에는 잔진동이 물론 있는데 거의 못 느낄 정도의 수준입니다. 2열을 탔을 때는 승차감은 매우 훌륭하고 1열에서처럼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2열에서도 꽤나 잘 들립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아쉽습니다. 바닥 진동이 조금은 있는데요, 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난 연비는 7.3이 나왔는데요, 5.0이라는 엄청난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한 6에서 7 사이쯤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급가속을 많이 하거나 이런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게다가 정체 구간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 하지만 정체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면 아마 연비는 훅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네시스 G90을 타봤는데요, 첫 느낌은 이제 G330, 그러니까 G80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처음엔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타보니까 이 제네시스 G90은 많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정숙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 소음이라든지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되게 나만의 공간 이런 느낌이 아주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승차감인데요, 정말 잔진동도 거의 못 느끼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고 방지턱을 넘을 때나 뭐 단차진 데를 지나갈 때나 뭐 좋은 도로를 달릴 때나 뭐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모든 충격을 잘 흡수하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런 승차감이 이 제네시스 G90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제네시스 G90의 단점은 뭐냐? 다 조용하니까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이제 고주파성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낮춘다면 정말 MBHA 측면에서는 나무랄 게 거의 없지 않나, 거의 무결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부분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무게에 따른 제동감인데요. 제동감은 괜찮은데 이 제동력이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천천히 달리고 급제동을 별로 하지 않은 경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큰 무리가 없지만 정말로 내가 빨리 달리고 긴급하게 브레이킹을 한다면 그때는 아주 위화감이 조금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차를 누가 사야 하나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오히려 이 G90보다는 뭐 BMW 7 시리즈, S클래스 이런 차들을 더 타볼 기회가 많아서 타봤을 때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G90은 쇼포 드리븐이 사야 하는 차 같습니다. 왜냐면 운전엔 재미가 있진 않거든요. 다른 뭐 BMW나 S클래스는 되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운전의 재미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내가 쇼포 드리븐이 때도 있고 내가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 반반 섞여 있을 때 구매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이 G90 같은 경우는 난 굳이 운전을 하지 않고 뒤에만 타면 되는 그런 높으신 분들이나 정말 완벽한 쇼포 드리븐이 사면 아주 굉장히 흡족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90을 타봤는데요. 정말 게다가 이 3.3도 아니고 5.0이라는 엄청난 배기량의 G90을 타게 돼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설레기도 하고 매우 궁금했습니다. 근데 타보니까 확실히 플래그십 모델답게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기술력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차를 구매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MBH와 그 승차감에 아주 많은 포커싱을 해가지고 개발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큰 차를 좋아하거나 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나중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차를 타고 다니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나이 때도 내가 재밌게 운전하고 싶다면 세컨드카로 스포츠카, 뭐 포르쉐나 이런 거를 타는 게 훨씬 또 삶의 낚시 많이 올라가고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말 우연찮게 이런 희귀한 차를 차주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차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주행 질감과 그리고 실내나 이런 기능들,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차량 협찬 부탁드립니다. 차량 협찬은 아래 메일로 또는 댓글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리플라이 해드리니까 많은 차량 협찬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이제 새로운 차로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고 세밀한 리뷰를 이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